자,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화장품들 많으시죠? 자, 화장품들 한번 찍어서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시면 화장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정된 분한테도 제가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요. 한 해가 이제 슬프네요. 옛날에는 즐거웠는데. 자, 한살 받으세요? 아이, 우리의 목표는 한 살이라도 좀 더 젊게 잘 또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에 예전부터 제가 쭉 해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뭐 기초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질문 5가지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 마데카솔, 바세린. 이 마데카솔, 바세린은 얼굴에 주기적으로 바르는 습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피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피부가 건강하지는 않을 거고 민감하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건강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건강한 분들은 굳이 마데카솔과 바세린을 더 쓴다고 해서 피부가 더 건강해지거나 좋아지는 건 아닐 거지만, 피부 장벽이 좀 약해 있거나 미세한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마데카솔 안에 들어가 있는 재생 성분들이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거예요. 바세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말이 많잖아요. 왜냐면 되게 그냥 건강한 분들은 바세린을 바를 생각조차 안 해요. 하지만 피부가 상당히 민감하고 건조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를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세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습의 영역에서 가장 막을 치는 영역, 그 중에서 가장 밀폐력이 너무너무 좋은 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을 쳐주는 데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미 내 피부 안에서 수분을 잘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있는 경우에만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이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 중에서 너무 증상이 심한 경우는 이미 피부 장벽도 약해졌지만 수분을 잡을 능력이나 힘이 너무 없는 경우겠죠? 근데 그 위에다 바세린을 발랐어. 이미 안에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냥 그 안에 수분도 별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막을 친 것밖에 안 돼요. 물론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히알루론산과 같은 이런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수분 자석이라고 하는 성분들 많죠. 뭐 판테놀이나 이런 성분들을 쓰고요. 그 위에다가 바세린을 함께 써주는 게 좋지, 함께 사용을 했을 때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일 1팩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생각하신 게 있었을 텐데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바뀌겠거나? 1일 1팩을 하는 정도의 노력이면 피부가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요. 사실 1일 1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팩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피부에 두느냐가 문제인 거고, 화장품을 단순하게 바르는 거는 그냥 바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트 마스크가 그 위에 얹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위에 막을 하나 형성을 해줘서 좀 더 흡수가 잘 되게끔 도와주게 만들어주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시트 마스크를 쓰는 거는 사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시간 우리가 마스크를 하는 건 좋잖아요. 발에 물 담그면 좋다고 해서 한 1시간, 3시간 담그고 있으면 발이 팅팅 불죠. 자, 그런 것처럼 각질층이 불게 되고요. 그럼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힘들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되게 민감한 분들은 오히려 뭘 많이 하기보다 한 번씩 관리해주는 목적으로 사용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팩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분들이 성분들을 어떻게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냐는 거죠.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팩을 보실 때 좀 성분의 수가 준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컬러가 막 들어가 있다거나 향이 강하다거나 이런 팩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의 면에서도 볼 때는 너무 긴 시간 두는 건 좋지 않고 향이나 색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매일 하는 거 저는 뭐 세모 정도로 할게요. 매일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안 하는 것만 낫다. 하지만 방법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림, 뭐든 다 살 때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쫙 사거든요. 그거 괜찮을까요? 나쁘지 않죠. 하나의 성분이 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다 할 필요는 있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딱 그 성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은 어떤 편이세요? 뭐 성분이 여러 개 좀. 저는 어쨌든 사용을 줄이는 편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이어서요. 클렌저를 하고 난 뒤에 사용할 때 세럼 쓰고 크림 쓰고 건조하면 오일 쓰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제품을 되게 많이 쓴다기보다 필요한 딱 성분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패턴들을 보여요. 항산화가 중요하니까 비타민C 제품들을 쓰고요. 그다음 보습이 되게 필요할 때는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는 세럼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림 뭐 딱 하나 썼을 때 건조한 거 사라지면 저는 더 이상 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건조함이 느껴지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면 오일을 한두 방울 더 써서 발라주는 정도만 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래서 성분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요즘 올인원 제품들도 많죠. 저는 이 올인원 제품을 썼을 때 남성분들 특히 귀찮으니까 올인원 제품을 썼을 때 건조한 거 없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건조하다, 불편하다 한다면 뭔가 세럼을 조금 더 넣거나 오일을 쓰거나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추가해서 살짝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게 훨씬 좋고요. 제 진료하는 방 습도가요 10%도 안 됩니다.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습기를 늘 틀어놓음에도 불구하고 30% 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건조한 환경에서는 충분하게 보습을 잘 할 수 있는 걸 평소보다 더 보습을 좀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하면서 각질을 주기적으로 없애거나 미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각질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으로 나오죠. 어차피 우리가 피부가 탈락하는 과정에서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쌓여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떤 환경에 따라서 채 떨어지지 못하고 붙어 있는 상황들이 반복할 수는 있어서 그게 우리가 표면에 되게 거칠어 보이는 효과들이 분명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각질 제거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각질 제거를 너무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또 피부를 건조하거나 장벽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강한 각질 제거제는 사용하지 않거나 너무 빡빡 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주 2회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일 각질 제거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매일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각질이 제거가 되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피부가 그 환경에 또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효과가 잘 못 느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충분하다. 여러 가지 각질 제거제 성분들이 많긴 한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거는 민감성 피부에는 되게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뭐 아하나, 바하나, 파하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잘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산성 클렌저를 많이 쓰시는데 약산성 클렌저 하나면 다른 클렌저들은 필요가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약산성 클렌저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약산성 클렌저를 어떤 피부 타입에 사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피부가 건성인 경우, 우리 흔히 말해서 피지 분비가 적은 사람이죠. 모공도 매끈하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충분히 약산성 클렌저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메이크업을 했으면 메이크업을 지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는 1차 세안을 하고 난 뒤에 가볍게 2차 세안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지성 피부예요. 지성 피부의 경우는 건성에 비해서 피지 분비가 상당히 많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약산성 클렌징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미끄덩거리고 뭔가 클렌징이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약산성 클렌징이 좋다고 약산성 클렌저만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피지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들마저 깨끗하게 지워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오히려 피부의 모공 속에 피지가 박혀있는 듯한 느낌과 블랙헤드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성인 경우에는 무조건 약산성 클렌저만 사용하는 것은 저는 권해드리진 않고요. 딥 클렌징용 있죠. 딥 클렌징용을 보면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성분 4가지 미리스틱 애시드, 라우릭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타릭 애시드 그 지방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클렌저에 들어가면 아주 강한 음이온 계면 활성제로서 적용을 해서 피지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효과는 있지만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간혹 이런 제품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상당히 피부가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매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딥 클렌징 용으로 사용을 하고 평소에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피부 타입에 따라서 분명히 이거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피부의 민감도에 따라서 그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물을 딱 칼비가듯이 딱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진다. 자, 이거 되게 논란이 많은 이야기거든요. 물을 많이 마셨는데 피부가 그럼 안 촉촉해지는 사람은 뭐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 물론 순환도 잘 되고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피부에 그 수분을 얼마만큼 잘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너무 건조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물을 많이 마신다 하더라도 수분이 뺏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습도를 좀 높인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수분이 충분하게 내 피부에서 잘 유지되는 패턴들을 보이게 될 거예요. 워낙 내가 피부가 민감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고 내가 항상 이런 건조함을 느끼는 피부 타입이라고 하면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물로 피부를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되지만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에서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잘 이용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커버해 주는 게 중요하고, 안 되면 요즘에 히알루론산 스킨 무스터 같은 시술들도 있잖아요. 그런 시술을 해서 피부의 수분의 힘을 확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피부를 무조건 촉촉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힘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해 꼭 실천해야 될 피부 관리 3가지 중에서 스킨케어 하나, 음식 하나, 뭐 생활 습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워낙 저한테는 가치관이 뚜렷한 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클렌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렌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시간을 짧게 해서 사용을 하라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습니다.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경우 1분에서 3분 안에 무조건 클렌징은 다 끝내야 됩니다. 무조건. 메이크업을 한 경우 3분, 길면 5분. 근데 5분도 길어요. 제가 볼 때 3분 안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클렌징이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식습관은 저는 백날 물어봐도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무조건 밀가루. 탄수화물을 무조건 섭취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밀가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되게 건강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걸 상당히 많이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해외 수입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GMO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초제라든지 이런 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글루텐 같은 성분들이 장벽을 매우 약하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키가트 신드롬, 그러니까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또 염증을 또 악화시키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밀가루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수면이 아닌가 생각해요. 수면.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잠 잘 자는 거. 저는 정말 잘 자거든요. 저는 누우면 자는 편이고, 깊게 자는 편이고, 간혹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들어갔다거나 하면 확실히 그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럼 다음날 확실하게 피곤해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잠을 자는 동안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생체 신호와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꿈을 꾸면 안 돼요. 꿈을 꾼다는 건 잠의 질이, 수면의 질이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렘 수면 상태에서 있으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렘이 나는 렘, 더 깊은 잠으로 들어가서 저는 꿈을 평소에 잘 안 꾸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잠을 잘 주무시는 거고요. 평소에 꿈이 저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꿈을 매일 한두 번 꿀까 말까 하는데 거의 잘 안 꾸는 편이긴 한데 선잠 자듯이 자면 되게 피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면 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밤낮이 바뀌어서 주무시는 경우, 특히 밤에 일하시고 낮에 주무셔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섭취를 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주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일단 기본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처방전에서도 분명히 멜라토닌 처방할 수 있지만 요즘에 뭐 이렇게 아이허브나 이런 데 가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중에 결국은 들어오게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트립토판 같은 성분들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좀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멜라토닌이 1차적인 수면의 장애를 조금 더 잡아주기 위한 수면 유도제로서 처방이 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는 그냥 그런 것보다 트립토판 이런 것들 영양제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트립토판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섭취를 하시고 주무시면 좋고요. 밤에 주무실 때 빛이 밝으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는 가급적이면 블루라이트를 전체적으로 조금 더 줄여주거나 꺾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블루라이트가 덜 나오는 환경. 그래서 지금 이런 불들도 기본적으로 블루라이트가 다 들어가니까 약간 되게 밝은 라이트는 블루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우리 서양 영화를 보면 되게 집들이 되게 붉고 어둡잖아요. 근데 그런 라이트가 더 좋아요.
그런 라이트가 좀 답답하긴 해도 눈의 피로라든지 그다음 우리 몸에 멜라토닌 나오는 데 있어서는 블루라이트가 직접적으로 이런 멜라토닌의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이런 그런 라이트 좀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쓰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